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감독입니다. 저는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동하며 유튜브에서 영상 제작 관련 노하우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예전에 제가 시네마틱 먹방이라는 시리즈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제작 과정에 대한 문의를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음식을 먹거나 조리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게 담기는 그런 씬들이 있는데요. 시네마틱 먹방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인 것처럼 음식을 담는 시리즈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스테이크고요. 제가 럭셔리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럭셔리하게 먹어보고자 노력해봤어요. 영상의 제작 순서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획, 촬영, 편집. 정말 단순하죠? 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획의 경우 말이 거창할 뿐 사실 그 뒤에 단계인 촬영과 편집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시네마틱 먹방의 경우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는 사람의 그 연기와 촬영의 동선, 이 호흡을 잘 이끌어내는 것을 중심으로 기획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영상의 흐름을 이해시키기 위한 무드보드 콘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동선 연습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음식의 경우 한번 조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촬영 동선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이번 콘텐츠에서 특별히 렌즈 선택에 집중을 했어요. 두 종류의 렌즈를 선택을 했는데요. 기동성이 높은 줌 렌즈 하나, 음식의 MSG처럼 제 영상에 MSG가 될 수 있는 마크로 렌즈 하나, 이렇게 두 종류의 렌즈를 활용했는데요.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시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줌 렌즈를 통해 안정적인 샷들을 우선 확보를 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맥스에서 임팩트를 주는 씬을 위해 마크로 렌즈를 활용했습니다. 추가로 이번 영상의 비밀 무기는 바로 슬라이더인데요. 슬라이더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제가 스테이크를 먹는 씬을 상상을 했을 때 이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자르는 그 방향에 따라서 슬라이더로 무빙을 주면 굉장히 예쁘겠다, 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살을 붙여 슬라이더 중심적인 촬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입장이어서 슬라이더라는 장비를 활용했지만 사실 유튜브에 다양한 슬라이딩 꿀팁들이 있죠. 책상 위에 천을 놓고 끈다던가 바퀴가 달린 생활용품에 카메라를 얹어서 민다던가 이러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이 테크닉을 따라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떤 씬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명의 경우에는 어떻게 빛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럭셔리한 느낌을 생각했을 때 빛이 확 떨어지는 이런 강약이 심한, 대비가 심한 화면보다는 부드럽고 은은한 빛이 마치 우리가 촛불을 켤 때처럼 은은한 빛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빛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 광원의 면적을 넓혀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주는 돔 형태의 조명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빛이 조금 더 부드럽게 퍼지게 하기 위해 사실 포그머신을 가지고 갔는데 스테이크를 굽는 그 연기로 인해 사실상 포그머신은 처음에만 몇 번 쓰고 나중에는 너무 과하더라고요. 이런 고가의 조명 장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생활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빛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조명기구 앞에 한지나 기름 종이를 덧대서 빛을 걸러주시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요. 스튜디오 같은 데에서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디퓨징 그 볼을 보셨을 거예요. 이걸 잼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한지나 이런 것도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주면 이 마찬가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A4 용지나 흰색 티셔츠와 같이 빛을 조금 반사시켜주는 생활용품을 활용하는 건데요. 인물 조명을 예로 들었을 때 얼굴에 직접적으로 조명기구를 비춰주는 게 아니라 A4 용지에 반사된 빛을, 그러니까 조명기구를 A4 용지를 향하게 하고 A4 용지가 그 빛을 반사하여 우리 얼굴에 오게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도 빛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렌즈, 슬라이더, 조명, 촬영에서 이제 딱 한 개가 남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사운드예요. 음식 영상에서는 사운드가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소리를 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있는 잡음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들었을 때 들리는 소리는 다 녹음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창밖에 자동차 달리는 소리, 창문을 열고 계시면 닫으시는 게 좋고요. 화장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등 우리 주변에 생각지 못한 소음들을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마이크와 소리가 나는 곳과의 거리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화면에 안 보이는 선에서는 마이크가 최대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고요.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소리가 피킹이 뜬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녹음이 진행되는 화면을 보시면 이 음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피크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요. 이 빨간색 표시가 나오지 않게끔 마이크를 가까이 하되 녹음 설정을 조금 만져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 영상에서 소리가 정말 중요해서 저도 폴리아트
아티스트 흉내내는 것처럼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 마이크를 앞에 두고 음식물을 씹기도, 물을 삼키기도, 스테이크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썰기도 하면서 다양한 소리의 소스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완성된 영상을 앞부분에서 보셨지만 저는 그 영상의 편집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텅 비어있죠? 이제 편집을 시작해 볼 텐데, 제가 오늘 편집을 진행할 순서는 음악 선정, 컷 편집, 화면 효과 편집, 효과음 편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 보정,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음악 선정의 경우 저도 미리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촬영을 다 진행한 다음에 촬영본을 보면서 음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의 경우에는 점점 고조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클래식으로 제가 미리 선곡을 했습니다. 음악을 선정하신 다음엔 그 음악이 마음에 드시면 바로 컷 편집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가 원하는 스타일, 원하는 그 호흡대로 음악의 길이 또한 편집하여 작업을 진행하곤 해요. 그럼 선정한 음악부터 한번 편집을 진행해 볼게요. 음악을 듣다 보면 파트가 음악에도 나뉘어 있잖아요. 뭐 벌스, 사비, 코러스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가 나왔지만 쉽게 그냥 덩어리들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덩어리를 배치 및 조합을 함으로써 영상의 흐름과 분위기에 맞게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덩어리 안에서는 음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특정 구간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반복되는 구간만 찾아서 끊어주거나 붙여줌으로써 짧게 혹은 더 길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작하는 부분, 여기랑 그 다음 덩어리가 시작하는 덩어리, 여기서 음악이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덩어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 음악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세한 프레임 차이가 있는데 박자만 맞춰주시면은 박자는 지금 맞네요. 그러면은 약간의 크로스 디저브를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흐름으로 음악을 편집하였습니다. 제가 미리 생각해 놓은 영상의 흐름대로 음악을 기승전결을 구성하듯이 음악으로서 스토리를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컷 편집을 진행할 건데요. 시네마틱 먹방의 경우엔 필요한 장면을 한 장면 한 장면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 이미지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통해서 이게 어떤 샷이었구나 좀 보고요. 그리고 무작정 타임라인에 올리기보다 더블 클릭하면 프리뷰 모니터가 떠요. 프리뷰 모니터를 보면서 I와 O를 눌러주시면 단축키로, 혹은 아래에 마크인, 마크아웃이라고 있어요. 각 클립별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를 선정해 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타임라인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전체 클립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그 구역만, 그 구간만 가져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럼 한번 클립들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컷 편집을 마무리했는데 몇 가지 컷 편집의 매력으로 살린 포인트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음악에 굉장히 컷 편집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 이 올리브 오일 씬 같은 경우에 보면 박자가 탁탁 맞는 게 보이시죠? 스테이크를 미는 그 순간까지 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음악에 맞춰서 컷이나 이런 동작들을 맞춰주시면은 별다른 큰 효과 없이도 이 짜릿함을 줄 수가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촬영 원본 자체가 틸다운 하는 거에 맞춰서 중간에 컷을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 장면으로 바로 연결되게끔 해주는 건데요. 이걸 분해해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간에 아무런 트랜지션 없이 컷으로 그냥 연결이 됐거든요. 촬영 원본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후추를 뿌리는데 바로 이렇게 내려가죠. 화면 전환이 되는 중간 부분에 딱 절묘하게 컷 편집을 해줘서 트랜지션의 느낌까지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컷 편집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누구나 다 CV 하나만으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프레임 차이에서 오는 그 미학, 짧은 시간, 짧은 순간 동안 내가 어떤 화면을 배치하는지가 가장 뼈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뼈대를 잘 해놔야 그 위에 효과를 넣고 효과음을 넣었을 때 잘 묻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서 완벽한 씬들을 넣어주는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좀 많이 만지는 게 이 포지셔닝이랑 스케일인데, 약간의 움직임 변화를 주면 고정되어 있는 화면보다 조금 더 몰입감 있는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미묘하게끔 미묘한 변화를 주는 거죠.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매치컷인데, 매치컷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디오 트랙에 레이어를 쌓아주신 다음에 오퍼시티 조정을 해주시면 피사체가 겹쳐 보이는데, 이걸 완벽하게 겹치게 하면은 딱 매치컷이 돼서 원하는 화면이 나올 수 있겠죠. 매치컷을 해주실 때는 스케일을 약간 업해주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카메라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4K 이제는 8K까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통한 작업이 뮤직비디오에서도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사운드 작업은 눈에 보이는 거를 조금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지금 딸깍 소리 넣으면 좋을 것 같고, 불 황 하고 가스에 불이 켜지는 소리, 슥 하는 칼날 소리가 들어가면은 좋겠죠. 야채 자르는 소리, 약간 소금 뿌려지는, 소금 튕기는 소리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이 물 따르는 소리가 슬로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천천히 나오는 듯한 봉봉봉 이런 슬로우 모션이 걸린 물 따르는 소리가 이제 올리브 오일 소리에서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작업된 사운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작업을 다 완료했는데요. 사운드 작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원래 음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낄끼빠빠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자. 두 번째로는 같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속도 조절이나 음량 조절을 통해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굽는 동일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구도가 변하면 약간의 소리 변화를 줌으로써 소리에서의 즐거움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운드에서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제가 이 스테이크 요리 굽는 소리를 가지고 한번 변화를 줘볼게요. 프라이팬으로 바뀌었을 때 구도가 한번 조금의 차별을 줘보도록 할게요. 같은 사운드 트랙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일단 넘어가게끔 해주시고요. 크로스 디졸브로 이 사운드 트랙의 스피드를 80 정도로 바꿔주시면 소리가 조금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죠. 근데 여기다가 뭐 소리의 크기 변화까지, 이게 더 카메라가 멀리 있는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앞서 있는 거는 조금 소리를 크게 해줘서 이런 식으로 거리감을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운드를 만지는 거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부드럽고 알맞는 효과음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섬세하게 작업할수록 더 부드러운 화면들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색 보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보정을 할 때 전 두 단계에 걸쳐서 보정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색 교정이라고 원칙적으로 말하죠. 서로 다른 푸티지 간에 이 색 차이가 없게끔 맞춰주는 작업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색 보정, 제가 원하는 느낌의 룩업 테이블을 넣어주기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의 색감을 더해주기도 하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저는 대부분의 색 보정 작업을 조정 레이어를 통해 작업을 해줘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라는 것을 생성해 줄 수 있는데요. 조정 레이어를 만들어 주신 다음
다음에 타임라인 위로 끌어올려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조정 레이어에 효과를 더해 주시면 그 레이어 아래에 있는 모든 푸티지들은 다 영향을 받는 그런 툴인데요. 푸티지 하나하나 보정해 줘야 되는 수고스러움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친구예요. 저는 루메트리 스코프와 루메트리 컬러를 보면서 작업을 해주는데요. 이 스코프에서의 특정 영역에 뭐 예를 들어 피부톤은 내가 60에서 50 사이에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정해 둔 다음에 교정 작업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요. 저는 피부톤을 중심적으로 많이 작업을 하지만 오늘 시네마틱 먹방에서는 이제 스테이크 중심으로 아마 작업을 해야겠죠. 음식 색깔. 그래서 먼저 조정 레이어 하나를 깔고 이 노출 중심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화이트, 블랙 이런 요소들을 만져주면서 촬영된 소스들의 노출 값이 비슷하게 잡혀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조금 어둡게 찍힌 감이 있죠. 어둡게 찍혔기 때문에 약간 도마색이 다른 게 보이죠. 이 마늘씬에서 토마토씬은 씬이 넘어갔는데도 같은 조정 레이어로 보정이 되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에서 촬영된 푸티지들은 조정 레이어 하나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고기에서 고기로 넘어가는 씬들은 노출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면은 컷이 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씬은 조금 밝게 위치해 있죠. 첫 번째 컷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출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묻는 느낌으로 보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적인 노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레이딩 작업을 할 건데요. 다양한 룩업 테이블들을 활용하시면은 이쁜 화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어도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룩업 테이블도 있고요. 유료 혹은 무료로 배포되는 다양한 룩업 테이블들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룩을 더해줬을 때 여기 인텐시티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 럿을 넣겠느냐라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노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들어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마늘 자르는 씬의 경우에는 좀 과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이런 씬에서는 이제 강도를 조금 줄여줌으로써 비슷한 느낌을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 보정까지 하시면 완성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네마틱 먹방의 편집을 함께 진행해봤는데요.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노하우와 영상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영상 제작자, 크리에이터 분들 제 채널에도 한 번씩 놀러와 주시고요. 어도비 코리아 공식 유튜브 페이지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고, 또 이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가요.